올해 초 루리 어린이 외과재단 환자 약 2,000명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루리 어린이병원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버스기사 부족으로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정에 무료 벤트라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아이들은 CTA를 타고 통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카고 공립학교는 이달 21일 개학합니다. 일리노이주 박람회가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이 행사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하나인 버터카우가 어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올해 즐거운 수학을 테마로 하는 박람회는 20일까지 스프링필드의 일리노이주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북서교회 도시 크리스탈레이크에서 가족 간 다툼이 총기 난사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에 허리케인까지 겹쳐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산불이 이 시각에도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현재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지나가는 감기처럼 악성 코드에 감염돼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에 따라 본인 이메일과 메신저, SNS, 심지어는 금융거래 비밀번호까지 해킹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천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파악에 나섭니다. AI를 이용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연방 수사국 요원들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테네시의 한 교회가 남침내외의 여성 목사 금지 조치에 반대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 루리 어린이 외과재단 환자 약 2,000명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루리 어린이병원이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병원 측에 따르면 유출 환자 데이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킹 시점은 3월 29일부터 4월 14일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루리 아동병원 대변인은 데이터 유출은 전자의료 청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넥스트젠의 보안 침해로 인해 발생했다며 병원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넥스트젠은 4월 28일 피해자들에게 데이터 유출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에게 2년간 무료 신원 모니터링과 사기 상담, 신원 도용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젠은 유출 피해를 입은 1,997명의 환자의 건강 또는 의료 기록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정보가 필요한 개인은 개인정보보호팀 312-227-4679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루리 아동외과재단은 루리 아동병원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심장수술, 태아수술, 이식수술 등 루리 환자에게 필요한 2차 수술을 위한 기금을 모금해 환자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버스기사 부족으로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정에 무료 벤트라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아이들은 CTA를 타고 통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카고 공립학교는 이달 21일 개학합니다. CBS 관계자는 스쿨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올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적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은 월 $35 상당의 무료 벤트라 카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학부모와 보호자는 또한 각 학생에 대한 동반자 패스를 요청해 자녀와 함께 CTA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들은 11일 금요일까지 해당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해 벤트라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자가 있는 가정이나 또 임시생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월 최대 $500를 교통비로 지원합니다.
일리노이주 박람회가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이 행사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하나죠. 버터 카우가 어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 소는 1922년 처음 등장했으며 그 이후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수백 파운드의 버터로 만들어지며 일리노이주의 낙농 산업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특별 제작됩니다. 올해 즐거운 수학을 테마로 하는 일리노이주 박람회는 20일까지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주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공연의 헤드라이너로는 두비 브라더스, 팀 맥그로, 엘라니스 모리사, 넬리 등이 참가합니다. 특히 매년 일리노이주 교정청의 수감자들이 주 박람회 조경 작업을 돕는다고 하죠. 일리노이주 박람회장 조경 감독관인 제리 모가는 제소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람회 기간 행사장 전체에 설치된 웹 카메라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13세 이상 59세 성인의 경우 금, 토요일은 $10, 기타 $5이고 12세 이후는 무료입니다. 1일 주차료는 $5입니다. 박람회 공연 일정과 티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statefair.illino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북서 교회 도시 크리스탈레이크에서 가족 간 다툼이 총기 난사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크리스탈레이크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잇단 총성이 울렸는데요. 경찰은 한 가정집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주택에 거주해온 일가족 중 1명이 총기를 난사했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을 때 여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위중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2명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에 남성은 숨을 거뒀는데요. 경찰은 숨진 남성이 총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상한 여성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듣고 잠을 깬 이웃들은 믿기지 않은 일이라며 충격을 표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5명 모두가 이 주택에서 수년째 함께 살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과 이들의 관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검시소 측이 부검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나 사용된 총기류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에 허리케인까지 겹쳐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산불이 이 시각에도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현재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또 270여 곳의 건조물이 피해를 입거나 무너졌습니다. 불은 앞서 한밤중에 마우이 섬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일부를 비롯해 주거단지가 밀집한 쿨라이, 키헤이 등지를 덮쳤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일부 마우이 주민은 강한 화염을 피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양경비대가 바다에 뛰어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민이 2,100여 명이 대피소로 긴급히 몸을 피했고 여행객 2,000여 명도 마우이의 카올루이 공항에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또 수천 명의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 호놀룰루에 있는 회의센터에 대피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불은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곳곳으로 번져 산림과 마을을 태웠고 항공편 취소와 정전, 도로와 학교 폐쇄 등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즘 들어 지나가는 감기처럼 악성 코드에 감염돼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에 따라 본인 이메일과 메신저, SNS, 심지어는 금융거래 비밀번호까지 해킹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해커들은 가해 대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바로 이 특정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코드를 셀폰에 감염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멜웨어라고 부르는데 예전
시스템을 마비토록 하는 바이러스로 최근에는 감염자의 셀폰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좀비 기기로 만들어 금융 사기를 벌이는 경우나 또 중요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암호화시킨 다음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동작합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휴대폰 멜웨어 사기 사건은 주로 셀폰의 문자를 통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ABC7 보도에 따르면 헬로우나 Good evening, what are you doing 등과 같은 간단한 인사말에 의해 해커가 폰 안의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사당국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떤 문자나 메시지는 열어보지 말 것, 확인하지 말 것을 경고했는데요. 아이커넥티브, 델코디아 테크놀로지의 CTO 드레이크는 즉 실행 파일이나 이메일에 포함된 바로가기, 하이퍼링크 주소 등을 절대 클릭하지 말 것, 첨부 파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악성 코드 검사를 한 다음 실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킹이 의심되는 문자는 일단 삭제할 것, 정크 삭제 및 보고 옵션을 실행한 후 멜웨어를 검색하는 바이러스 백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돼 신속하게 장치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늘 폰의 모든 정보를 백업해 놓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2천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파악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죠. AI를 이용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백악관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주도로 이 같은 AI 사이버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픈 AI 등의 기업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이들 기업의 AI를 활용해 전력망, 교통 시스템, 인터넷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간 진행되는 이 대회의 상금은 모두 2천만 달러입니다. 예선 대회는 2024년 봄에 개최되며 상위 20개 팀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인 데프콘 2024에서 열리는 준결승 대회에 참석합니다.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하는 결승전은 다음 해에 열리는 데프콘 2025년에 진행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최우선 과제인 컴퓨터 코드 보안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새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0분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부에서 FBI 요원들이 74살의 크레이그 로버트슨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로버트슨을 사살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당시 총기를 들고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로버트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고 체포 작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타에 도착한 당일 새벽에 이뤄진 겁니다. 로버트슨은 지난 몇 개월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수사를 이끈 맨하탄 지방검찰청장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타주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묻어놓은 위장복을 꺼내고 M24 저격용 라이플에 먼지를 털고 있다며 암살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의 한 교회가 남침례회 SBC의 여성 목사 금지 조치에 반대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주일 예배 참석자 150여 명 규모의 몬테비스타 침례교회는 최근 SBC 및 테네시 침례회와의 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SBC와 제휴해 왔으며 1990년대부터 보다 진보적인 협력 침례교회 CBF와 공식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몬테비스타 교회 제리 멘토스 담임 목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20명 이상의 교인이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6월 SBC 총회에서 여성에게 모든 종류의 목사직 안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지적한 겁니다. 헌법 수정안은 대의원 투표에서 약 80%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이것이 교단 조례에 영구적으로 추가되기 위해서는 내년 SBC 총회에서 다시 통과돼야 합니다. 멘투스 목사는 사역의 평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다. 우리는 수년 동안 여성을 안수해왔으며 이는 우리 DNA의 일부일 뿐이라며 SBC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합니다. 멘투스 목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결정전 교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침례회 총회와 테네시 침례회에 이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는데요. 몬테비스타 교회는 CBF와의 제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테네시 침례회 대변인은 크리스천 포스트의 탈퇴 투표에 대해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몬테비스타는 자율적인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원하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테네시 침례회 SBC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날스시가 쥐를 퇴치하고자 길거리에 야생 고양이를 풉니다. 어제 WGN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날스 당국은 쥐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고양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당국은 쥐약을 넣지 않고 안전하게 쥐를 퇴치하기 위해 야생 고양이 프로그램을 발족해 길거리에 길고양이를 풀어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스 노디카 에비뉴 7,800블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협력으로 향후 2개월간 시범 진행되며 날스 경찰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잠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유해동물 퇴치업체 오케인이 매년 말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쥐 많은 도시 순위에서는 시카고가 6년 연속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호감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1%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감을 표시한 반면 비호감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57%에 달해 호감도가 마이너스 16%에 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호감 41%, 비호감 55%로 호감도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가장 낮은 인물은 마이너스 85% 호감도를 보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요.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영국 윌리엄 왕세자로 호감 59, 비호감 22%로 호감도가 37%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영국 찰스 3세 국왕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독립 25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인들은 아직 영국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영국 왕실에 대한 초당적 지지율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일은 오후 늦게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종일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3도. 금요일은 내일 4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93%, 바람은 남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